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운영 전후를 좀 전면 공개하자. 또 아니 그건 좀 무리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이 과연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개발업체라든가 건설업체의 이익에 기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녹지와 공원들의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금까지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 공개와 비공개 공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승인이 난 부분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67건이 올라왔는데 67건이 전부 어찌됐든 조건부든 아니든 승인이 전부 다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 개발업체가 내놓은 안들이 거의 100% 다 승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심의를 제대로 하든 제대로 하지 않든 간에 그 개발업체가 낸 안들이 그다지 많은 어떤 논의 구조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통과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한편을 또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광주시가 안건을 선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주시가 안건 선정한 것이 거의 이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대로 다 승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과연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는지, 그 안에서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 시민들이 자기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개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 도시계획위원 제가 2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즉 광주 도시의 현재 모습을 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파트 산성, 아파트 공학으로 규정을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보면은 광주시가 너무 답답하다. 뭔가 회색 콘크리트 일변, 거기다 아파트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고, 광주시의 광주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이 현실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말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들어선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저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동안의 도시계획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활동 운영 방식부터 시작해서 위원회 구성부터 어떻게 전면 쇄신해서 갈 것인지, 거기에는 위원회 공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포식을 좀 갖고 저는 대오 각성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좀 먼저 우선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전면 평가에서 쇄신을 해야 하고 지금의 어떤 경관 문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떤 의견이시죠? 네,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요. 올라온 기능에 대한 자문 기능입니다. 근데 자문 기능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시민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요. 가장 최전선에서 사실은 공공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저는 전사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의 안건들 중에서 많은 안건들이 민간이 가져오는 안건들이고요. 그 경우에는 이익 극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의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최대한 다해서 공공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기능을 하기에 과연 공개가 적정한가 비공개가 적정한가 했을 때 비공개가 더 적정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개를 했을 때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지금의 시스템이나 기술에서는 실시간이나 이런 정보를 공개해서 그거를 가려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공개를 계속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 때
점진적으로 공개가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개냐 비공개냐를 놓고 볼 때 저는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시민의 중심을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쭉 해왔던 행정의 이 집행 과정을 보면 전부 공급자 중심, 행정 편의적 중심에서 보니까 공개하면 불편해요. 그리고 물론 일부 이걸 정보를 완전히 공개했을 때 드러날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해보니까 부동산의 고급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 정보가 외부로 공개됐을 때에 미치는 파장, 이게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드러난 부작용이 있는 걸 염려해가지고 전면적인 비공개를 간다는 것은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일단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제가 좀 부연 설명하자면요. 네. 전문가는 예단과 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과 통계를 가지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는 사실 비공개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과 통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공개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건 분명히 반대하고요. 첫 번째는 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투기는 왜 일어나냐면요. 지금 저희 광주에서 일어났던 투기 사건이 2006년에 세아지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세아지구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투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기도 전에 이 개발도면이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세면서 이 투기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산정지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LH가 이 광주시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개발계획을 발표해가지고 부동산 투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정도 안이 되면 이미 주변에 다 이야기가 되고 업계들은 알고 있고 이 정보의 비대칭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투기 문제가 일어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 자체가 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의 80% 이상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용도 변경. 광주시가 30억, 40억 들여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관리하고 용도지를 어떻게 설정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어떻게 놓고 이런 모든 계획을 지어놓은 거를 변경하기 위한 안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획된 대로 개발을 하면은 개발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계획이 안 된 곳을 개발해야 수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들을 변경하기 위한 안들이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67건이 올라왔는데 67건 전부 다 승인을 해준 것이 도시계획위원회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투기 문제라든가 정보의 문제라든가 이거는 전혀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현상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광주가 그렇게 뭐 썩 경관적으로나 뭐 이렇게 잘 조성된 도시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 부분 부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한문관 주가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는 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광주 도시 건축이 지금 두 분께서 비판하셨듯이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배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그것을 일정 정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하는 기능 대신에 그 개발 압력이죠. 네. 그 압력을 오히려 더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로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뒤집어 써야 될 과실이냐 이걸 하나 따져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대안이 공개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 17개 특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말하자면 비공개냐.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는 법령에도 공개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광주에서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조례에서 법에 어긋난 걸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알 권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에 의하면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그러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외에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가 공개가 돼서 어떤 사람이 무슨 발언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뭐 바로 실시간으로 비판하거나 검증하고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공개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은 위원회 절반 이상을 말하자면 진짜로 시민의 입장에서 옹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근본적인 해결이지. 그 위원회를 지금 상태에서 뭐 생중계를 한다고 한들 네. 그게 결국은 뭐냐면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그것을 오히려 어떤 뭐 말 그대로 발언이 마음에 안 들 때 그걸 공격하거나 이런 역작용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신 발언을 할 사람이 오히려 소신 발언을 못하는 일도 일어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동의하면서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토론의 주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냐 비공개냐인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이냐 개선할 것인가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공개냐 비공개냐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지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비공개로 예를 든 것이 가장 부동산 문제를 들어요. 근데 아까 우리 윤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도시계획에 올라온 거는 다 시중에 다 알려진 내용들이 마지막 심의 단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고급 정보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거는 적절한 표현, 그 논리적 근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 70년, 80년대는 어마어마한 개발 시즌이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그 정도 개발 시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의 문제로 빨리 시급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위에서 조례에서 우리가 규정돼 있는데 그 한인 건축가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구성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인 쇄신을 가져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공개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이제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 방식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